1970년대에 우리는 1분 이상 지속되는 무선 신호를 수신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신호가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어요. 드디어 미스테리가 풀릴 수 있을까요? 1977년 오후 11시 16분 오하이오의 한 망원경이 우주에서 매우 특이한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72초 길이의 아주 짧은 전파 신호였어요. 너무 강하고 이상해서 그것을 발견한 과학자는 그 신호 옆에 빨간색 잉크로 와우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와우 신호라고 불려요. 우주에서 수소가스는 때때로 전자기 방사선의 일종인 전파를 방출합니다. 이 전파는 특정 주파수에서 방출되는데 이는 수소기체의 고유한 시그니처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를 찾고 식별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돼요. 덕분에 와우 신호 주파수가 이 기체와 같은 곳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이 신호를 방출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더 이상한 건 신호가 한 번만 발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들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반복 신호 없이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신호의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일정 거리가 지나면 서로 다른 무선 신호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론이 시작됐어요. 와우 신호가 잡히는 이 특정 주파수는 특별합니다. 다른 많은 신호로 혼잡하지 않아요. 마치 시끄러운 방에서 조용한 곳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간섭이나 잡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주파수로 신호를 아주 멀리 보내도 신호가 손실되거나 왜곡되지 않아요. 우리가 외계 생명체와 소통하고 싶다면 메시지를 보내기에 완벽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외계 생명체들이 우리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와우 신호의 원인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외계에서 온 것이라면 그들은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거예요. 이 신호는 의도적인 메시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일어난 것도 이상해요. 만약 작은 초록색 사람들이 우리와 접촉하려는 것이라면 한 번만 시도하는 것이 이상하겠죠. 하지만 2012년에 와우 신호 35주년을 맞아 만약을 대비해 특정 별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메시지를 수신한 외계 생명체가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코드를 사용했어요. 대부분은 지적인 생명체죠. 심지어 메시지가 정말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전력을 사용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와우 신호의 출처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널리 합의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이 신호가 지구의 어떤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잡음이 간혹 간섭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이 신호는 확실히 우주에서 온 거예요. 신호가 우주 쓰레기처럼 튕겨져 지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매우 희박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가지 가능한 아이디어는 하늘에서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우주에서 반짝이는 신호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인공적인 무언가에 의해 신호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등대처럼 회전하는 물체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파수가 바뀌는 신호이거나 한 번만 터진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무선 신호가 포착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기원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혜성이 우주를 가로지르며 꼬리처럼 가스의 흔적을 남기고 지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가스는 수년 전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신비한 전파 신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 중 한 명이 와우 신호를 보고 그것이 266P/크리스텐슨이라는 혜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이름이네요. 이 혜성은 약 18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신호가 처음 감지되었던 1977년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이상한 전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혜성은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전파를 방출할 수 있어요. 마치 주변의 기체가 에너지로 윙윙거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바로 와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테스트하기 위해 전파망원경으로 다른 혜성에서 나오는 전파를 청취했는데요. 그 결과 일부 혜성이 실제로 와우 신호와 같은 주파수로 전파를 방출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와우 신호가 감지된 하늘의 같은 부분을 통과하는 특정 해성을 망원경으로 가리켰어요. 해성의 전파가 이 신호와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해성이 신호와 정확히 같은 지점에 있진 않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한 것처럼 느낄 만큼 충분히 가까웠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해성과 P/2008Y2라고 불리는 해성에서 발생한 수소구름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이름을 고른 걸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생각에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성이 일반적으로 와우 신호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방식으로 전파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해성이 신호를 일으킨다는 이론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신호가 반복되지 않고 한 번만 발생했는데 정말 해성이라면 이상할 수 있어요. 해성은 가스를 넓은 지역에 퍼뜨리기 때문에 신호가 더 오래 머물렀을 거예요. 이 신호를 감지하는 데 사용된 망원경이 짧은 시간 동안 2번 포착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또한 해성이 망원경의 시야에서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해성이 특히 와우 신호와 같은 주파수에서 이러한 전파를 방출하는 방법과 이유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걸 보여줘요. 우주에는 신비하고 흥미로운 신호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고속 전파 폭발과 같은 자연 현상에서 비롯돼요. 이러한 에너지 폭발은 엄청나게 강력하며 하늘 곳곳에서 발생하지만 그 기원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 몇 초 동안만 지속돼요. 어쩌면 망원경이 이러한 폭발 중 일부만 포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이상한 신호가 수신되고 있습니다. 이 신호는 실제로 22분마다 반복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어요. 1988년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36년 동안 이 미스테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신호를 보내는 미지의 물체까지의 거리가 15,000광년 떨어진 곳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러한 신호가 외계 생명체가 우리와 교신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추측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확신할 수 없으니 그저 추측에 불과해요. 또 다른 설명은 펄서 이론입니다. 펄서는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신호와 유사한 에너지 빔을 방출하는 중성자 별이에요. 하지만 신호의 동작이 우리가 펄서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신호가 마그네타라고 불리는 초강력 중성자 별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다는 마그네타 이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 중 어느 것도 신호의 이상한 행동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해요. 어쩌면 우주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현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해성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와우 신호에 대해서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아요. 우리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앞으로도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그것이 깊은 우주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태양계 내부 어딘가에서 온 것인지도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와우 신호에 자연적인 원인이 있다고 해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우주에서 기술의 흔적을 찾기 위한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는 태양과 유사한 별에 대해서도 논의했어요. 우주에는 우리 태양과 비슷한 별이 14개 더 있지만 그 밝기는 확실하지 않아요. 이것이 지구 너머에 있는 선진 문명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와.